자, 우리가 첫 시간에 왜 제약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가를 봤는데,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왜 사야 하는가, 뭘 사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펀드매니저TV 7월 22일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집중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네, 트럼프 의료 수혜주다. 경구용 비만 수혜주가 의료 서비스 섹터, 민간 건강보험 기업, 미국 기업을 직접 사라. 먼저 이제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를 한번 찾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수혜주로 평가받는 의료 서비스 섹터 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최대 민간 건강보험 기업으로 공공보험을 축소하는 트럼프 의료 정책의 최대 수혜 중 하나이다. 2분기 양호한 실적도 주가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공공보험 축소 가능성으로 민간 건강보험 기업들에게 높은 관심이 가고 있다. 유나이티드 헬스 UNH죠. 양호한 실적, 트럼프 수혜 종목은 주가 급등,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트럼프 수혜주로 첫 번째로 의료 서비스 섹터, 민간 건강보험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다우 종목에 들어가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사야 된다. 시총은 지금 5,303달러죠. 네, 560억 정도인데 이거 700달러 정도를 보고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인라인 딜리를 좀 줄여야 되겠죠. 인라인 딜리나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집중적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두 번째로로 트럼프 시대에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또 좀 같이 치고 올라갈, 최근에 같이 치고 올라갈 종목 중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SC 제형나 지금 배에다 찌르는 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사기로 맞는 SC 제형, 그 일주일 가느냐, 한 달에 한 번 맞냐, 6개월 한 번, 3개월 한 번, 이런 제형을 하는데, 이제는 먹는 게 나왔던 건 SC 제형 기업들을 그럼 버려야 하나, 인라인 리뷰와 노보노티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섞여 있는데, 저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슈의 경구 비만 치료제가 왜 성공이 매력적인가? 로슈가 이제 파이프라인의 실험 결과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경구 비만 치료제가 성공을 했다. 근데 왜 매력적인가? 기존 경구 치료제의 부작용이 심했는데 로슈는 이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 부작용이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건데, 로슈는 CT996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1일1회 경구 투여가 가능한 저분자 화합물이고, GLP-1 어거니스트다. GLP-1을 성분을 가지고 투약하는 먹는 그러한 약이다. 파이프라인이 CT996이죠. CT-996. 1일1회 경구에 입으로 먹는 거죠. 7월 17일 로슈는 CT996이 페이지 1에서 4주 만에 평균 7.3%, 위약 보정암 6.1%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의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는 없었다는 거죠. 네, 부작용이 심하지 않았다. 현재 비만 치료제는 주 1회 투여하는 이고비와 마운자로가 출시됐다. 그런데 이들은 바늘로 찔른 거죠. 그러나 향후 체중관리 유지요법을 위하여 투자의 편의성이 뛰어난 경구제 및 롱액팅 치료제가 필요한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경구용 치료제 시장을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보노티스크는 니벨서스라는 경구용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펩타이드계에는 니벨서스와 저분자계에는 오럴 아미크레틴이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개발 중인데, 니벨서스가 세계 최초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다. 세계 유일의 경구용 치료제. 근데 기존 특성상 BA는 흡수율을 말하죠. 흡수율이 매우 낮고 또 공복에만 복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니벨서스가 흡수율도 0.05에서 0.6으로 매우 작다. 다음 일라이닐리와 화이자는 어떤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느냐? 화합물
오퍼글리프론, 그 다음에 다누글리프론으로 경구용 GLP-1 어거니스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오퍼글리프론과 다누글리프론의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 중단이 각각 13%와 5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네, 부작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일라인 릴리가 만든 오퍼글리프론과 다음에 화이자가 만든 다누글리프론 두 개의 약이 지금 임상 실험을 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투약 중단율이 각각 13%와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화이자는 높은 부작용으로 임상을 중단했으나 최근에 일주에 1회의 투약 주기를 변경하면서 임상을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다누글리프론이죠.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두 회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 노보노디스크의 리베르서스 정도가 겨우 이제 투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흡수율이 떨어진데, 그럼 로슈의 CT9996은 왜 위대하냐, 왜 멋지냐? 비어레스틴 모집을 최소화했다. 저는 비어레스틴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뭔가 있는데 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메스꺼움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 로슈의 CT996은 가지고 있다. 메스꺼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저분자 화합물은 비교적 생산하기 쉬운 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CT996은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약품인데 일반적인 크레틴 호르몬의 부작용 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고무적이다. 일반적으로 크레틴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정도만 발생을 하지 그 외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저분자 화합물인데 24년 1월 로시는 카못이라는 세라프퓨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카못이라는 회사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CT996인데 이것을 GLP-1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카못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로슈가 가지게 됐죠. 카못 파이프라인의 특징은 비어레스틴 모집을 최소화한다는 거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메스꺼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약물 효과를 낸다는 거죠. 비어레스틴은 G 프로틴 신호에 관여하며 카못이라는 회사는 GLP-1R에서는 비어레스틴과 신호 억제자로 작용할 거로 예상하여 최소화할 경우 더 큰 체중 감소율과 혈당 조절, 높은 뇌약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집중 개발을 했다. 비어레스틴은 G 프로틴 신호에 관여하며 카모스라는 회사는 GLP-1R에서는 비어레스틴이 신호 억제제로 작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혈당 조절, 체중 감소, 높은 뇌약성 측면에서 비어레스틴의 모집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양리작용 효과가 나타나면서 메스꺼움을 최소화한 게 동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비어레스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것들을 좀 잡았다는 거죠. 이게 좀 많으면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줄였다는 거죠. 자, 과거 약물 중에 일라이닐리의 마운자로, 미운자로가 아니라 마운자로죠. 테제파타이드. 마운자로의 이름의 약리 이름이 테제파타이드죠. 일라이닐리의 비만 치료 중에서 가장 최근 거가 마운자로인데 테제팝타이드라는 약물을 기본으로 쓰는데 일라이닐리의 마운자로인 테제펩타이드로 예측해보면 비어레스틴의 평양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아직 어떠한 신호전달 경로가 GLP-1 작용제의 주요 부작용인 메스꺼움의 원인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뛰어난 치료 효능과 안정성이 입시된 일라이닐리의 테제파타이드 역시 GLP-1R에 대한 비어레스틴 모집 능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GIPR에 대한 비어레스틴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임상이 재개된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의 임상 결과를 보면 중증도 정도의 비어레스틴 평양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높은 메스꺼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어레스틴 평양이 중간 정도가 나타나는데도 상대적으로 높은 메스꺼움이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 임상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비어레스틴 모집을 최소화한 것이 로슈의 이 핵심 기술인데
로슈의 CT3818 역시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 중단 없이 24주간 평균 18.8%의 체중 감소를 확인할 정도로 비어레스틴 모직 능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약품을 파이프라인의 효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어레스틴, 베타어레스틴이라고 하죠. B가 아니라 베타어레스틴이라고 하는 어레스틴인데 분자량은 48,000, 망막의 시세포나 성가체에 존재하는 수용성 단백질이다. 세포 내 정보 전달 제어 단백질의 일형이다. 어려운 말을 막 쓰고 있네요. 세포 정보 전달을 제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좀 많이 모이면은 메스꺼움이 나타나는데 이게 많이 억제가 되고 제어가 되면은 메스꺼움이 좀 주는 그러한 게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레스틴은 인산화되는 로놉신 광택색 중간체와 결합하여 활성화되고 CGMP 분해 요소를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C세포의 광 정보 전달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뭔가 메스꺼움을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게 베타 아레스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막 있는데 이게 이제 CT966 로슈가 만든 CT966이죠. 가장 짧게 투여를 했는데 가장 높게 효능이 나타나죠. 여기에 있는 것은 리벨루스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노보노디스크의 리벨루스는 68주나 해야 겨우 12% 겨우 CT996의 효과가 나타나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퍼글리프론, 일라이닐리, 다누글리프론, 네. 이게 바로 화이자 이런 것들인데 결국 CT996, 로슈가 받는 CT996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 중단 그 비율을 보면 CT996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퍼글리프론은 13%, 일라인딜리까죠. 네, 다누클리프론, 네, 존슨앤존슨이 30%, 네, 글락스 스미슨 비아는 1290은 5%, 오를 예사는 미공개이고 니벨루스는 5.7%, 이게 노보노디스크까죠. 네. 바이킹은 0.7%, 바이킹 파머슈티크는 0.7%, 그래, 듀프 글리프론이 제일 높게 나오고 CT96, 로시코가 가장 투약 중단 비중이 부작용으로 인한 투약 중단 비중이 낮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구용 비만 치료 개발 현황을 보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닐리, 화이자, 스트럭처,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카모션 회사를 샀다고 그랬죠. 바이킹, 파머슈티컬, 테라피틱스, 파머슈티컬이죠. 트랜스 파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벨루스, 네, 흡수율도 낮고 공복에서 뭐란다. 일라이닐리는 오프론 글리프론, 네, 다음 화이자는 다누글리프론 이런 해상이다가 있습니다. 로슈, 카모시 가장 일상인데 가장 지금 효익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표는 하나 여러분들이 딱 잘라가지고 이제 해서 인쇄해서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외국 것은 반스, 우리나라의 경구용 비만 치료 관련된 보면 D&D 파마텍,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 메세라와 지난해 체결한 비만 치료제 물질 기술 이전 계약 품목 확대 및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메세라와 지난해 4월 메세라의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D025, DD03을 기술 이전한 등 총 5,500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게 D&D 파마텍이다.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매력적인 것 같아요. DXVX 최근에 치고 올라오죠. 자사 경구용 GLP-1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이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야. 뒤에서 한번 더 분석해 드릴게요. 삼천당 제약 SPPS라는 주사제를 경구용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100억 이상의 연구개발을 이뤄 삼천당 대학에 기술한 기업이 SPPS라는 주사제를 경구용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다음 일동제약, 비만 및 당뇨 치료제, 감경병증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등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있다. 그렇게까지 중요도는 낮게 봤습니다. 로슈, 차라리 로슈를 사는 게 제일 낫죠. 지금 DXVX나 D&D 파마텍 삼천단대를 쫓아가기보다는 로슈
3,000당 제약, 국내 것이 외국계는 로슈를 사고 3,000당 제약 정도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표도 여러분들이 좀 잘라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국내 이제 비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말고 일반 비만 치료제를 쭉 정리했습니다. HLB 제약, 동아SD, 펩트론, 펍트론이 아니라 펩트론이죠. 큐라티스, 올릭스, 시노지 이노베이션, 인벤티질의 유한양, 한미약품 쭉 봤으니까 이 표들은 여러분이 많이 봤으니까 한번 쫙 잘라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제가 살만한 것은 올릭스, 그 다음에 인벤티질의 펩트론인데 펩트론 이미 올라갔으니까 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한영양과 한미약품을 한번 또 크게 살만한 종목들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D&D 파마텍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시총은 3,807억,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올 5월에 상장이 된 기업인데 비만, 당뇨, 타켓인 GLP-1 계열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로 잘 알려진 GLP-1 계열의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사이다. 주력 치료제는 파킨슨 치료제인 NLY01-PD가 주력이었던 거죠. 네, GLP-1 계열이고 주사로 찍는 파킨슨 치료제. 그러나 지난해 이상을 완료한 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우선수지 파이프라인이 메제라의 기술 이전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DD025 로하고 내시 치료제, 우리 또 지방간 치료제, 파킨스병 치료제로 순으로 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네. 이 비만 파킨스병 치료제가 날아가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인 DD025S하고 02S하고 GLP-1을 기준으로 하는 내시 치료제, 지방간 치료제, 파킨스병 치료제가 동사의 주력이다. 올해 임상이 진척 중이다. 내년 경구용 데이터에 대한 기대값이 나올 것이다. 올해 주요 임상 발표 일정보다는 임상 진척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력 제품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DD002S의 일상이 종료되는 2025년 하반기에 약동학 및 생체 이용률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2025년 하반기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네. 얘는 기대감만 있지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임상에서 동사의 물질의 경구 흡수율은 5% 이상으로 노보노디스크가 0.05에서 0.5, 니벨서스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인체 대상에서도 경구 흡수율이 높은지 여부가 관건이다. 높은 경구 흡수율이 낮은 생산 단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네, 많이 먹어야 되는 적게 먹어야 되는 그 차이인 거죠. D&D 파마텍의 주요 모멘텀은 올 하반기 경구용 비만 치료제 DD025S 일상을 개시한다. 이제 일상 개시예요. 24년 중순 주사용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DD01 이상을 개시한다. 이것도 GLP-1을 기반으로 하네요. 25년 상반기 주사용 비만 치료제 내시 DD15 일상을 또 개시한다. 내시와 함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25년 하반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일상을 개시한다. 이 계속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것만 이야기 나오네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던 올 하반기에 이제 일상을 개시하고 내년 2분기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1은 GCG와 GIP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양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일상을 개시한다. 동사와 이제 관련이 있는 메짜라는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투자기관인 파푸레이션 헬스와 ARCH 벤처 파트너스에 설립되었으며 노바티스가 2020년에 100억 불에 인수한 더 메디슨의 회사 CEO인 클리백 민웰이라는 사람이 CEO 역할을 맡은 회사다. 이런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난 4월자 메짜라는 100만 천 3억 5천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알려진 바 있으며 이걸 가지고 임상에 나설 것이다. 동사가 여기에 뭔가를 했다가 저걸 했다가 파킨슨 치료제 NLY01-PD를 넣었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나가리가 됐던 것은 우리가 있었으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함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D&D 파마텍은 시총이 3,800원인데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많아봐야 5천억 정도. 뭐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업이 DXVX인데 시총은 861억. 저는 일단 1,000억까지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정말 쓰레기 같은 주식이었다고 표현했거든요. 쓰레기 같다. 그런데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이게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임상이 할 것이다. 이런 가정으로 뭔가 작전의 냄새가 나는 듯한 분위기. DXVX 어제도 상한가 갔는데 우리 금요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이 핵심이다. 동사는 2020년 이후 이태리 가멜리 병원에서 제2당뇨 및 비만에 대한 표준치료법과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즉 비만 또는 당뇨와 관련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발견해 이를 바이옴 마커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한 개념의 회사이다. 현재 149명의 당뇨 비만 환자를 다 가지고 있는 당뇨 비만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변, 타액, 소변, 혈액 등 2,000개 이상의 샘플을 확보, 해당 샘플을 대상으로 메타지놈 및 메타블롬 분을 분석 중에 있다. 이를 기간으로 비만 당뇨 관련 마커 및 균주를 발굴하여 대규모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장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봤는데 의료 진단, 신약 개발, 컨슈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 중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뭐 하는 게 있나? 항암, 항체 신약, 유기 합성 신약 이 분야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나름대로 또 경구용 개발이 허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지 않는 면이 있다. DXVX는 전날 개발 중인 GLP-1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대시켜 체중을 감소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비만 치료에 차료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 중이다. 하루에 한 번 경구용 복용 가능성 이렇게 해서 시장에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 주사제 비만 치료제 이것을 GLP-1 수용체 작용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바꾸는 그러한 편의성을 개선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연구 중이다. 후보 물질 도출이 2025년까지니까 아직도 이제 후보 물질을 도출을 안 했다는 거죠. 전인삼 독성 시험은 2026년, 임상 일상 시험은 27년 하반기. 아직도 후보 물질 도출 중인데 이제 치고 올라간다, 경구용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작전의 냄새가 크게 걸렸다. 따라서 지금 860억인데 1,000억까지는 기다리자. 뭐 방법은 없습니다. 1,000억까지는 기다리고 이거 기다리면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뭐야 살까 고민할 필요 없다. 로슈만 사자. 로슈. 미국의 로슈만 사서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있자. 그러면 망하냐. 이 바람이 또 불다가 2-3개월 있으면 또 꺾어지죠. 우리 작년에 비만 치료제 재작년에 너무 좋아했다가 많은 지금 페트론 같은 것도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차라리 미국 쪽에 중국을 사자. 또 일라인딜리나 노보노디스크는 포기하자. 일라인딜리는 지금 $800까지 내려왔는데 $800 근처에서 일라인딜리 40%, 그 다음에 로슈 60% 이렇게 사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이 두 종목으로 끝내자. 국내 기업은 단타 정도로 DXVX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 주소 찍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게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라인릴리와 로슈를 4대6으로 사자.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은 CDMO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